샴푸로 쓰십니까? 당연히 쓰죠. 오늘도 그걸. 리치 골드? 저는 근데 예. 오늘은 정프로 걸 썼어요. 아, 샤밍한? 샤밍한 예, 히말라야 빙하 플러스 3% 아주 그냥 쿨하게 돌렸습니다. 그 2%니까 그 바디 샴푸 쓰면은 좀 깨끗하게 잘 닦아질 것 같기는 해요. 아, 근데 바디 샴푸 쓰면서 2% 생각이 나가지고 좀. 아, 그 썩 좋은 느낌은 아니군요. 하지만 직접 써보시면은 좋은 느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 드리니까요, 여러분. 예. 예,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좋은 머릿결을 갖게 되실 겁니다. 예, 그 TS에서도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괜히 이거 했다가 안 좋은 성분 나오면은 우리 서로 그러니까요. 안 좋으니까 네. 좀 최대한 좋은 상품 많이 좋은 성분 많이 넣었다고 하니까 샴푸로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장의 속내를 알아보는 박병창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예, 예. 뭐 시장은 뭐 여전히 좋지 않은데 네. 변화의 모습은 이번 주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어, 지난주 한 주간 미국은 2%대 하락을 했고요. 근데 금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옵션 만기일 날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차트상으로는 항상 오전에 상승하다가 오후에 밀리면서 마감하는 그렇죠. 것하고 그리고 저점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마감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옵션 만기일에 빅테크들의 주가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다행스럽게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랫꼬리가 있는 양봉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 의미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점에서 반등하면서 마감. 시장이 약할 때는 예. 올라오면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어떻든 간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올라오면 팔고 계속 그러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매도세가 강하면 반등을 해내지 못하고 마감을 하는 거고요. 아, 그런데 이제 매수세가 밑에서 있어 나 이 정도면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이제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 심리와 수급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저점에서 매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목요일에 나왔고요. 이제 미국은 이제 금요일 날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살짝 기대감을 주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금요일에는 그냥 보합권 정도의 이제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다우는 아닌데 나스닥과 S&P 500이 3주 연속 하락을 했고요. 8월에 상승일수 3일뿐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이유는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21일인데 고작 3일 예, 오른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엔비디아가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직전에 주간 지난주 말고 그 전주 지난주에 8.56% 하락했는데 지난주에 약 6%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른 거와 좀 차별화를 지금 주고 예. 있고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이제 시장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코스피 3.35%, 코스닥 3.8% 많이 하락을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하락하는 동안 미국이 지금 3주 연속 8월 내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예.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면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냥 다 이렇게 지지선을 깨면서 내려가면서 오히려 그 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좀 예. 나타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0.6, 코스닥이 0.98% 하락을 했는데요. 근데 목요일 날은 반등을 좀 줬어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한번 그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이 맨 끝에 있는 게 금요일 모양이고요. 그 예. 전날 이게 목요일이거든요. 예. 보시면 아래 꼬리 이 저점에서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해서 한 2% 반등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감을 했잖아요. 이제 미국이 금요일 날 이런 식의 모양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요런 비슷한 모양을 좀 만들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목요일 날 저점에서 반등을 좀 했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조금 더 하락을 했어요. 이런 모양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시면 그냥 여기서도 심플하게 다 볼 수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빠졌다가 밑에서 올라올 때는 이렇게 아래꼬리가 길게 나타나죠. 아,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이제 기대를 좀 해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꼬리가 없이 꼬리 없이 음봉만 툭툭 나오면은 그런 반등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변화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보자라는 그런 정도 좀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난주에 보면은
개인들이 1조 2천억 순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이 2천억 분이 매도를 안 했어요. 근데 기관들이 1조 정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 매도가 더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는 8월에 상승 일수가 코스피 2분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계속 있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투신과 사모펀드의 매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보시면 사모펀드가 1,542억 있었고 투신은 764억 이렇게 금융투자는 이제 프로그램 거래니까 이거 빼고 이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개별 종목들의 급등락이 굉장히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만 샀군요. 그냥. 예. 그리고 그 와중에도 HBM 관련주들은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니스 이런 종목들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요건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전도체 테마 급등락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아주 중요한 차트라고 이렇게 아예 써놨는데 그런 차트의 모양이 나와서 그거는 이번 주에 그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오늘 중국 LPR 결정 관심 있게 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잭슨홀 미팅 후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25일 날. 예. 요게 어떤 연설이 나올지 이 부분이 이제 네. 시장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수출입 데이터나 금통이나 이런 게 더 중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워낙 미국 시장이 약하면서 미국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터닝을 어떻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 시장도 심리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파월 의장의 연설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뭐 기대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잭슨홀 미팅을 계속 관심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아실 거고요. 예전에 그 벤 베르난케 의장이 예.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다가 글로벌 리먼 사태 이후에 내리다가 올리기 시작할 때 이 잭슨홀 미팅 끝나고 나서 워딩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올리기 그렇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 끝나고 어떻게 얘기를 할지 여기에 관심이 많다. 그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기 추세의 하단의 지수는 뭐 다우, 나스닥, S&P 500, 4,200포인트와 12,300포인트라는 계속 말씀드렸고요. 일단 9월 20일 날 FOMC 회의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노이즈가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8월 들어서 3주 연속 하락하면서 애플이 11.2% 하락했습니다. 테슬라가 19.5% 하락했고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이 주요 종목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7% 반등했는데도 7% 하락을 한 거예요. 이게 3주 연속 하락을 했죠. 그리고 주요 종목들의 낙폭이 굉장히 크죠.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엔비디아 잠정 실적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장의 기대감은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렸듯이 아랫꼬리가 달려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뭔가 기대감을 갖고 저가 매수를 해볼까라는 심리가 조금이라도 작용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주에 내려오는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내려오는 부분보다는 이번 주에는 좀 등락이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등락이 있다라 하면 그래요. 많이 빠지면 매수가 네. 들어오고 오르면 이런 등락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주봉상 상승 추세 하단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종가 지수로는 2,500포인트를 지켰지만은 2,5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까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을 보여드렸지만 8월에 이 거래를 보면요. 개인들이 3조 6천원 샀어요. 아유. 3월 3주 만에. 개인만 샀네. 개인만. 어마어마하게 샀죠. 근데 보세요. 외국인들은 4,186억 순 매도입니다. 기관이 납한 겁니다. 기관이.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그 위에 2,650 위에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나오는 노이즈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내 기관들은 위험 관리에 더 치중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뭐 2차 전지도 많이 갖고 있고 반도체도 갖고 있고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 반등을 하면서 먼저 아마 여기서 반등을 할 거예요. 2차 전지 소재와 HBM, 제약바이오, 로봇, AI, 중국 소비주 이렇게 주도주라는 있거든요. 얘기죠. 예, 주도주가 있는데 여기에 주도주들이 어떻게 지금 있는지 살아 있습니다. 그걸 차트를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 주도주들이 먼저 올라오는지를 보는 것이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주에는 점으로부터는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를 조금 기대를 하고 계신가 봐요. 뭐 아주 강하게 예전처럼 막 그냥 막 쏘고 이런 부분은 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4주차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애플이 11%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이거 떨어지면 이제 저감할 수가 있거든요. 얘네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지금은 고생하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간다는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다 시각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의 반등이 나타나면 우리 시장에는 좀 온기를 줄 수 있다. 그렇죠. 그 정도 슬슬 또 이제 휴가에서 복귀하는 시즌이죠. 네. 백투스쿨 시즌이기도 하고 저 미국도 이제 다 개학 시즌이기도 하고 이제 슬슬 이제 일 좀 해야 되겠다는 분위기도 잡힐 거예요. 그렇죠. 뭐 근데 여전히 근데 뭐 FOMC 회의가 6월 20일 다음 주에 다음 달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또 이게 노이즈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자 이쯤에는 이 종목은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종목별로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화면 그냥 시간 많이 지나가서 짧게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이고요. 이 밑에 이게 주봉이고요. 이 노란 선이 20주 동 평균선입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죠? 예. 되게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진 겁니다. 작년에 대세 하락 때 보면 대세 하락 때 이 폭이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예. 크죠. 그렇지만 지금은 대세 하락 구간이 아니잖아요.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구간의 이 폭이 이 정도면 꽤 크게 내려온 거예요. 사실 이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그렇죠. 어우, 나스닥 이 폭이 뭐 굉장히 크죠. 저 주봉이죠? 예, 주봉입니다. 세계가 주봉상 그냥 크게 나왔네.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평선 지지가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이건 지금 3주차니까 이번 주에 지지하느냐 마느냐 이제 아. 이제 이번 주에 확인하자. 더 항상 빠지면은 그 얘기를 하는 일단 거죠. 저거는 단기 이평선 깨지네, 그죠? 그렇죠. 이 주봉이기 때문에 이거 빠지면은 매도를 합니다. 기관들은.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애플입니다. 애플. 오. 뚫고 내려왔네. 예. 애플이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내려오는 거 아주 드문 현상이에요. 예, 드문입니다. 작년에 최초에 내려올 때도 이렇게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애플도 낙폭이 굉장히 야, 심했다. 근데 상승 저 차트가 굉장히 지루하게 오랫동안 있었네. 그렇죠. 그래서 직전에. 계속 많이 올랐다 얘기를 한 거예요. 상승할 때는 안 지루해요. 하나도 안 지루해요. 없어요. 그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1월서부터 계속 오르면서 예.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단기 낙폭이 컸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다르죠. 지난주에 양복을 주면서 먼저 반등을 했어요. 거래까지 실리면서. 그래서 엔비디아에 기대를 하는 거고요. 시장이 약할 때 애플이 시장을 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엔비디아가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뭐 쭉 가봐야겠지만은 그냥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애플 보다가 엔비디아 보니까 애플은 오른 것도 아니네. 그리고 이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다른 거하고 좀 다르게 신고가에서 차트가 달라요. 빠진 게 아니고요. 네. 예,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역시도 낙폭이 굉장히 크고 지금 상승 추이 하단 부분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이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자, 우리나라 볼게요. 이 지지선이 깨지면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8월 첫째 주, 둘째 주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다고 표현드렸잖아요. 예. 근데 지난주에 이 20주 투표선을 깼어요 밑으로. 이걸 깨고 내려가니까 막 던지는 거죠. 그래서 종목들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종목이 발생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변곡점에 있다라는 표현을 월가에서 자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기서 지지하느냐를 비켜보자 이런 얘기를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주봉이고요. 일봉은 아까 보여줬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목요일 날 네. 저점으로부터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자, 이 저점을 지지하고 여기에 있으면은 어떻던 반등 모색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기초 분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잭소론 미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건 뭡니까? 자, 짧게 이거 보겠습니다. 차트가 많아서 제가 한 장 한 장 안 가져오고 두 장씩 가져왔어요. 네. 이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가 여기 7월 26일 날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급락을 했다가 옆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에코프로 BM 보면은 얘는 등락도 별로 못하고 이만큼 내려와요.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7월 26일 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7월 마지막 주에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8월 달에 얘들이 못 가니까 8월 달에 계속 내려간 겁니다. 이게 이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고요. 저 피레침이 며칠이에요? 7월 7월 26일입니다. 이 피레침이. 그날이네요, 그날. 예.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수요일. 해드렸던 그거고요. 그 다음 차트는 한미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예요. 여기는 HBM 관련. 이건 HBM 때문에 좀 다르죠. 지금 모양이 좀 다르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엔비디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반도체 HBM 관련주이고요. 그 다음 거는
펩트론과 유한양입니다. 이번 제약바이오 중에 펩트론이 제일 먼저 올랐어요. 제일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이게 유한양이거든요. 지금 펩트론의 차트와 유한양의 차트를 보면은 얘네들은 이게 이제 하향 추세로 갔다 소위 그냥 쉽게 표현하면 죽었다 차트가 이제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차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고 있는 차트의 모양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롯데관광개발과 위 옆에 있는 거는 파라다이스입니다. 중국. 네. 제중국 소비주. 이날 상한가 간 날 그거 단체 관계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들은 밀린 종목들도 있는데 얘들은 이렇게 지금 현재 그러네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이 쓰기를 맨 처음에 이게 텍스트로 쓸 때 2차 전지 소재, HBM, 제약바이오, 로봇, AI, 중국 소비주의 대표 종목들이 힘이 살아 있어요, 얘들이요. 주도주가. 예, 주도주가 힘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지금 여기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지금 애플이나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이런 게 터닝만 좀 해주면 우리 시장은 그래도 얘네들이 시총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기보다는 좀 반등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번 주에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만 또 강하다. 이건 뭐 여러 차례 이번 달 내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벌써 시간 너무 많이 지났네요. 네. 뉴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2번, 3번, 1번, 2번은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양철에 반덤핑 관세 122.5% 부과한다는 거예요. 독일과 캐나다산에도 부과하는데 한국, 영국, 네덜란드, 대만, 트리키에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다행이다 싶었는데 멕시코에서 철강 관세 최고 25% 기습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17일 날 발표했는데요. 392개 품목이 한시적으로 5에서 25% 임시 관세 부과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뉴스 자료에서는 중국, 한국, 트리키 업체가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뉴스가 동시에 두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위구르하고 두 군데 있죠. 신장 위구르 거기 묶어서 얘기하잖아요. 거기 강제노동 의혹이라는 이런 내용을 또 들으면서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타이어 자동차용 알루미늄 철강 이런 것들을 원자재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 라는 로이터발 뉴스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지금 안 좋잖아요. 중국 증시 지원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28일부터 거래 수수료 인하, 거래 비용이나 자사주 매입 지원, 장기 투자 혜택, 주식형 펀드 개발 촉진, 증시 거래 시장 연장 논의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월가에서는 경제 부진이 지속될 경우에 이거 해당 지원책 효과 있겠냐? 경제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수수료 깎아준다고 주식 사는 거 아니죠? 그리고 거예요, 다섯 번째 뉴스는요. 현대차가 전기차 충전비 지원 및 할인 판매 발표를 했습니다. 할인. 예. 지금 다른 데들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기차 전용 금융상품 이파이낸스를 통해서 160만 크레딧을 제공한다는 건데 이 160만 크레딧은 연 15,000km 주행 기준으로 1년 반 동안 충전 비용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부 금융이 금리도 4.7%를 인하하고 재고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에 260만 원에서 400만 원 할인한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있죠. 근데 전기차 자체가 안 팔린다라기보다 모델 Y 대기 수요가 엄청 많아요. 그것 때문에. 예. 그게 다 품목별로 몰아갔구나. 다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에서 모델 지금 말고 중국산? 중국산. CATL 대기 수요 배터리 이렇게 많아요? 예? 그 한 대기 수요 2만 명 많아요? 정도 대기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많이 다니는 택시가 많이 다니는 기존 게 재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지금 그쪽을 이제 타겟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KB증권에서 하반기에는 이익이 많이 늘 것이다 한마디로 나중에 자료 꼭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게 더 중요한 뉴스입니다. 반도체 수출 물량 지수를 발표했는데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수출 물량 지수가 뭐냐? 수출 금액 지수를 수출 단가 지수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보통 수출이 많이 늘었냐 안 늘었냐 했을 때 수출 단가하고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출 금액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 수출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실제로 봤더니 수출 물량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전월 대비 22%, 전년 동기비 21%. 이걸 보여주면서 결론은 뭐냐? 물량이 늘었으니까
이제는 단가만 오르면 되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가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증시의 개인 투자자 영향력이 확대됐다는 뉴스가 좀 있는데요. 올해 개인 투자자가 약 4.6조 정도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올해 전체로 계산을 해봤더니 코스피의 개인 거래 비중이 54%, 코스닥이 81%. 저는 코스피의 개인이 54%는 2000 팬데믹 이후에 그 잠깐 말고는 여태까지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54%라는 거는. 그런데 이거는 뭐 그냥 거기에 그냥 추가로 나온 내용인데 삼성전자 개인 순매도가 10.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소액주주 601만 명에서 567만 명이 됐다고 해요. 계속 파는 거예요. 팔아서 적을 사는군요. 포스코홀딩스 개인 순매수는 9.8조가 됐다고 합니다. 거의 그러네. 바꿨네. 예. 시장의 변화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개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개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감소하면 개인 영향력에 의한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이고 그것에 의해서 시장이 그렇군요. 어떻게 뭐좀 방향 좀 결정진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와 있는 우리 포스코 상황입니다. 퓨처엠 부사장님인가요? 예. 네, 인터뷰했죠? 네, 지난주에 인터뷰했습니다. 언제? 이번 주말에 올라가겠네요. 그죠?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참 그 변화의 과정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저도 잠깐 뵀습니다. 내화물 하시던, 예. 그죠? 저는 내화물에서 응급제가 연결이 되는지는 몰랐어요. 내화물이라는 게 고로의 저거 다르는 거 아니에요? 벽돌, 네, 그러니까. 내화벽돌, 뭐 내화물. 예. 참 큰 변화를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는 경영자 한 분을 모셨으니 기대도 해주시고요. 예, 삼성전자도 빨리 개과천선해서 삼성전자 그러면 어떻게? 좀 개인들의 사랑을 다시 받으려면은 리튬 알아보러 다니라 그래? 이제 아까 HBM3 그것도 엔비디아 향 좀 잘 안 되고 있는 네. 것 같은데. 그렇죠. 잘- 지금 그거 뭐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게 정말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 알겠습니다. 오늘 자, 월요일인데 수고하셨고요.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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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